경륜한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 경주인 부산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경주는 뭐 전반적으로 강자들이 퍼진 데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자들이 빠졌을 때는 대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명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로 나눠졌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산 경주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우수급 1경주입니다. 호미점 살려나갈 수 있는 문인재가 특성급에서 강급후 첫 출전하고 있습니다.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재기량 발휘에 나갈 수 있느냐, 파업선, 비파업선들과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인재가 비파업 선수 챙겨준다면 조용서를 챙겨줄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있죠. 3번, 4번, 6번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연합 펼쳐 나간다면 문인재가 우수급 경주 적응하지 못하고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첫 출전하고 있는 문인재가 고전할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2경주입니다. 윤현준이 직전 결승전에서 너무나 서둘렀어요. 결국 남 좋은 일만 시켰습니다. 2착조 아닌 3착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금일만큼은 팀후배 박중태가 있기 때문에 이로 활약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시속감은 좋다면 지켜줄 가능성 높을 것 같아요. 넘어서게 된다면 직전에 찬 윤현준 보니까 파업하고 비파업 선수들하고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동갑내기 친구 배정현이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팀 협공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광명수급 부산 우수급 3경주입니다. 김명섭이 객관적 기록에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비파업 선수들이죠. 김배영, 이찬우, 노태경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후다닥이 좋은 이찬우와의 전략적 연합이 먼저일 것 같고, 노태경을 활에 나갈 수 있는 김배영이 있기 때문에 김영섭의 뒷자리는 김배영이 막혀 나갈 수 있는 만큼 이찬우와 김배영의 마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4경주입니다. 황무현이 객관적 기량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죠. 최근 들어서 다소 좀 띄엄띄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황무현의 뒷자리를 김지식하고 장찬재가 마크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있죠. 고정일의 선행을 최병길이 활용해 나간다면 황무현, 최병길 넘어서지 못하고 고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고정일이 길게 빼만 준다면 최병길이 이를 활용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경주와 6경주는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 우수급 1경주부터 한번 한 경주씩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수급 1경주입니다. 호미점 살려나갈 수 있는 문인재가 특선에서 특별 강급을 당했습니다. 문인재가 첫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직전 우수급에서는 문인재가 시원스럽게 경주를 펼쳐 나가기보다는 좀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갔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문인재 입장에서는 황영근이라든지 문영희도 요즘 들어 힘을 쓰고 있고 남영찬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자체가 최성우가 있고 황영근이 있죠. 여기 문영윤이 있습니다. 파업 선수들이 뭉치게 된다면 문인재는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오히려 황영근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영찬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면서 힘을 쓰고 문인재 뒷자리를 조용수가 막혀 나가면서 문영인, 최성우 견제에 나선다면 저는 이번 편성 문인재가 조용서를 뒤에다 붙이는 힘을 쓰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황영근도 그렇고 최성우도 그렇고 문영희도 그렇고 파업 선수, 비파업 선수 강자라고 하더라도 정면 대결 펼쳐 나갔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전 이번 편성 문인재하고 조용서의 전략적인 협공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영근이 있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이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5번, 1번, 2번이나 1번, 2번, 5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진재가 저측 나서면 조용소가 막해 나간다면 쫓아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문영윤의 저력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빼앗으면 그만이죠. 요즘 들어서 문영윤도 훈련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힘을 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타협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하고 2번 좀 파업, 비파업 나눠서 비파업 쪽에 1번과 2번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문영인이 타협 및 타협점을 찾아 나가게 된다면 문영인과 전략적인 협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1번하고 6번을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선에서 줄서기가 황영근, 최성우, 문영인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최성우는 끌어내가지고 문영인 뒤를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인재를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번이 때려준다면 6번은 막혀 나갔을 때 직선에서 차가 나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 6번하고 4번 동반 입상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요즘 들어서 최성우도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6번의 뒤를 물고 간다면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파워 반승이라고 한다면 6-4가 가능하고 6-3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6-4가 가능하고 6-3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문인재가 특선에서 강급된 선수이긴 합니다만 저력이 있기 때문에 1-2하고 1-6을 그 중에서도 1번과 2번 비파업의 완승을 먼저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이경주입니다. 윤현준이 직전에 차 결승전에서 시원스럽게 때렸죠. 때리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종속 유지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2차권이 3차권을 만족하면서 특별 승급의 발판을 마련해 나갔어야 되는데 발판을 마련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윤현준. 하지만 객관적 기념에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힘을 쓰기보다는 박종태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면서 윤현준이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뒤를 김종현이나 배정현, 윤여범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에 뒷자리는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2번 배정현이 마크 나가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도 윤현준 보면 본인이 강자로 나섰을 때는 파업 선수들과 타협점을 찾아 나갔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번 편성 박종태가 때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팀 후배 지켜주는 작전이 먼저 것 같습니다. 4번과 3번의 김포팀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 쪽에 4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윤현준이 박종태를 지켜주지 못하고 세게 가져가게 된다면 88년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88년 동갑내기 친구들이에요.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타협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3하고 4-2죠. 4-3하고 4-2 경주권 두 차권. 친구면 4-2, 팀이면 4-3인데 저는 4번과 3번 쪽에 4번과 3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편성 윤현준이 박종태만 몰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김정현이 서두르고 배정현이 막혀 나갑니다. 그 뒤를 윤여범이 물고 가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이에요.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2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종현이 서두르고 2번이 제대로만 물고 가게 된다면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노려본다면 파업 선수들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전법적인 연합이죠. 2번과 5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현준이 셉니다. 정신 차린다면 4번과 3번이죠. 4번과 2번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4번과 3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객관적 기량만 놓고 본다면 김영섭 월등한 것 같습니다. 이번 목요일날 김영섭 금일이죠. 인터뷰 내용 보니까 컨디션도 몸 상태도 상당히 좋고 특성급 진출이 또 보이기 때문에 상대 활용을 좀 해 나가는 것 같다. 우스컵 시속은 여유가 있다. 이야기를 했었던 김영섭. 일단 분위기 좋습니다. 김영섭만큼 잘 배정받는 선수도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김영섭을 위한 편성이 많이 짜여졌죠. 금일도 김병이 있어요. 이찬우가 있죠. 노태경이 있습니다. 비파업선들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 김영섭 앞에서 힘을 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이 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1번이 마크 나가고 그 뒤를 6번하고 2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2번 과거 광주 B팀 팀 선후배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7번과 2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6번 이찬우가 후다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치기도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1번도 이찬우를 좀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 차이도 꽤 있는, 젊고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14살 어린 이찬우라는 점에서 1번과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노태경 때문에 김병이 막혀 나가는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하고 1입니다. 16하고 1, 2 두 차권 1번과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1번하고 2번 차선으로
1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솔직히 뭐 김영섭이 원체 경제 운영도 뛰어나고 노련하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번 편성에서 이변이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영섭이 빠져야 되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노태경의 선행을 김병이 몰고 가고 김병의 뒷자리를 이찬우가 막혀 나갔을 때 이제 김병이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뭐 이찬우가 훌쩍 넘어서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 편성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6번과 7번 정도는 김영섭이 빠지면 빠졌을 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차권이라는 점에서 경주권이기 때문에 6번과 7번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 넣고 2번과의 전략적인 연합이죠. 1번 넣고 후다닥이 좋은 이찬우의 전략적인 타협인 것 같은데, 전 1번과 6번 쪽에 14살 차이 나는 두 선수의 전략적인 협공 쪽에 좀 더 우선하시되 1번,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호수급 4경주입니다. 황미연이 객관적 기록 매사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결승전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황미연. 하지만 일반 레이스에서만큼은 강한 자신감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미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최병길이나 고정일의 선행 활약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병길하고 고정일은 비파업 선수들이고 나머지는 다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과연 고정일의 뒷자리를 황미연이 막혀 나갈 수 있느냐, 최병길의 뒷자리를 황미연이 막혀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막한다 하더라도 직선에서 좀 세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 황미연의 뒤를 2번 김지식이나 7번 장찬재가 막히다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전에 죽쓰다가 1호 경주 때 선제 펼쳐 나가면서 자신감을 얻었었던 김지식 기아를 낮췄어요. 기아를 낮춘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기아를 낮췄기 때문에 직선에서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발주대 좀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황미연도 김지식을 배제하고 노골적으로 장찬재를 챙겨 나가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마크됐을 때 쫓아는 갈 수 있는 김지식이기 때문에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것 같겠고, 기아를 낮췄죠. 회전력에서 딱 밀려날 수밖에 없죠. 장찬재가 홈이건 막혀 나간다면 2번을 따고 들어가는 6번과 7번의 전략적인 타협도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황미연이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파업 선수들의 강세입니다. 6번과 2번 쪽에 6번과 7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황미연이 분명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진성규도 그렇죠, 김지식도 그렇고 이길섭도 그렇고 장찬재도 그렇고 하나같이 승부가 상당히 짧은 선수들입니다. 반면 수적인 면에서는 5대2로 싸우긴 합니다만, 고정인의 선행을 최병길이 몰고 가게 된다면 황미연도 후미에서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고정인이 얼마만큼 때려주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정인이 때려준다면 최병길이 직선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반대로 탈 수도 있죠. 요번 편성은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정인이 때렸는데 최병길이 지켜주지 못하죠. 넘어서게 된다면 뒤늦게 황미연은 날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하고 6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노려봐야죠. 황미연이 전형적인 출평이기 때문에 고정인이 때려주고 최병길을 몰고 가기만 한다면 5번하고 4번이 가능하죠. 5번하고 6번이 나올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경제 중심은 6번이 뭐 최병길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7번의 타협점인데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 우스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조봉철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도 보니까 몸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조봉철입니다. 힘을 쓰는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권정국이 있는데 권정국 활약이 나가면서 조봉철이 반바퀴 지점에서 넘어설 것 같아요. 결국 조봉철 후미권 지켜주는 선수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성국하고는 동갑내기 친구고 정현호와는 원체 승부거래 기세가 좋죠. 직전의 차도 얼마 전에도 두 선수가 만났었는데 2주 전에도 조봉철의 선행을 정현호가 쫓아만 갔어요. 충분히 악착같이 나섰다면 추입도 가능한 상황이었었는데, 정현호는 후미권 견제고 본인만 살짝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조봉철하고 정현호죠. 조봉철 정현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6번, 3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동갑내기 친구 최성국이 때려주고 3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6하고 3 하나입니다. 36하고 3 하나 동반 입상 경험 많은 정현호 동갑내기 친구 최성국 중에서는 3번과 6번 쪽에 3번하고 6번, 3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번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권종욱이 때렸는데 어미태가 끌어내서 뒤를 막혀 나갈 가능성이, 뒤를 병주 태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권종욱이 때렸는데 조봉철이 권종욱을 넘어서려고 하다가 오히려 외선으로 날아가 버리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권종욱의 버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5번하고 1번 정도는 발주대 2점 살려 나갈 수 있는 최성고, 권종욱하고는 또 친분이 있죠. 과거 또 하남권 워커힐에서 훈련했었던 비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5번하고 1번 정도는, 5번하고 4번이죠. 5번하고 1번입니다. 5번하고 1번, 5번하고 4번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조봉철의 기사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조봉철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후착 찾기인데 3번, 6번 쪽에 3번,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양희천 직전 회차 이어서 연타 출전하고 있습니다. 3주 연속 연타 출전하고 있는 양희천. 직전 회차 500배라는 대박의 빌미 제공했었죠. 금요일경주였었대요. 금요일경주였었는데 토요일경주 때는 언제 그랬냐는데 또 머리쳤습니다. 하지만 직전 1호경주 때는 뭐 간신히 때려서 버티기 나서면서 2차권 진입했었던 양희천. 인터뷰 보니까 3주 연속 출전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부담이 된다. 집중력이 좀 떨어졌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던 양희천. 금일은 뭐 양희천에게 병주 태울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성광이 때려주고 양희천이 몰고 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에요. 7번하고 2번, 7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이번 편성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양희천의 뒷자리는 분명 손동진이 물고 가는 작전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정전으로 아니면 초반부터 손동진이 양희천을 물고 가게 된다면 전략적인 연합이 가능하죠. 7번하고 2번입니다. 7번하고 5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선 7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7번하고 5번 차선으로 7번, 2번 쪽에 우선하시되 7번, 5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 양희천 항상 불안한 것 같아요. 뭐 직전 회차도 기복 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박의 빌미 머리 결승전에서 또 2차권까지 진입했었던 양희천, 이번 편성 양희천이 고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성광이 때려주고 이성광의 선회를 유성철이 막혀 나가거나 김정태가 받아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2번하고 3번이죠. 2번하고 4번입니다. 2번하고 3번, 2번하고 4번 정도는 이성광 놓고 노려볼 수 있는, 양희천이 빠지면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 3하고 2, 4는 2, 3하고 2, 4는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양희천 뭐 정신 차리면 집중력 발휘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2번 몰고 와서 취패 나가면 되죠.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손동진이 빨려 들어가는 7번과 5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급 부산 교차 경륜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네이버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알레신 검색 후 경륜한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경륜한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